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가 6대0 대승으로 끝난 후 한국과 관계된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에이스들이 고루 골맛을 본 데다가 아시아권에서는 앞으로 월드컵 예선 및 아시안컵까지 앞두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 이번 경기에 대해 더욱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북아프리카 강호 튀니지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대승을 기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에는 한참 아래로 평가받는 베트남을 상대로 다소 몸을 사리고 있어 종종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6대0으로 완패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트루시에 감독은 놀랍지 않은 결과라며 4만 10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한국과 같은 톱클래스이자 월드클래스인 하이레벨 팀과 뛰어봤다는 것만으로도 베트남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너무나 큰 경험이요 미래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순간이었다며 이어 피지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도전이 큰 경기였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런 투르시에 감독의 항목을 높이는 발언에 중국 언론은 발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친선전에서 2대0으로 패하고 난 후 그가 한 인터뷰 내용과는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수준이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 패했을 때와 한국에서 패했을 때 베트남 감독의 태도와 발언이 극명하게 달랐던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당장 11월 21일 한국과의 아시안 지역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인 중국으로서는 2016년부터 확대된 월드컵 티켓으로 이제는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2차 예선부터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가 한조에 편성되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데다 한국과의 경기 후 베트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잠정적인 한국과의 경기에 대해 더욱더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한국팀의 전력은 언제나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팀과의 경기에 진지하게 임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전력은 아직 더 발전해야 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과도 여전히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중국 국대는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 국대는 언제나 수학 문제다. 0대 600이 0대 1인 0대 4다. 반으로 줄여서 0대 2만 만들어라. 그렇게 체면을 세워라. 이 경기를 본 중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전반 5분 김민재의 헤딩 선제골, 전반 26분 황희찬의 두 번째 골, 6분 베트남 보민종의 자책골을 유도한 손흥민, 이어 후반 15분에 터뜨린 손흥민의 네 번째 골, 후반 25분 이강인의 다섯 번째 골, 후반 41분 정우영의 추가골까지 골을 터뜨린 한국 선수 5명 모두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었는데 독일 언론들은 전반 5분 만에 선두골을 터뜨렸던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의 헤더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 겸 미드필더 정우영의 후반 41분 골에 대해 전하며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대해 보도했죠. 프랑스 역시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튀니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이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는지에 대해 전하며 10월 A매치 2연전을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벗어던지고 한국 축구의 현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겨우 3번 정도의 적은 경기만 치렀지만 그는 이제 한국에서 뛴 경기로 히트작이 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이강인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후 튀니지를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6년 월드컵 예선을 시작하기 전 베트남과의 최종 친선 리허설에서 이강인은 다시 한 번 더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22세의 왼손잡이 이강인은 베트남전에서 전반 코너킥으로 김민재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후반 25분 아름다운 컬링슛으로 아주 좋은 골을 넣었다. 황희찬과 손흥민도 한국의 대성공에 동참했다. 그의 조국을 대표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이강인은 A매치 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이강인은 자신이 왜 그동안 수많은 기대를 받아왔는지를 10월 A매치 경기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이제 곧 소속팀으로 복귀해 뜨거운 경쟁에 뛰어들게 될 이강인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의 생존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프랑스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투어 내내 괴물이었어. 이강인은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전적으로 동의해. 하지만 복귀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줄 거야. 파리 생제르맹에서보다 아시아에서 이강인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그는 곧 복귀할 거야.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역시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의 소식에 대해 전했는데, 손흥민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스타이기에 손흥민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영국 팬들의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손흥민을 보고 싶어하는 한국 팬들의 마음 모두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데요. 한국과의 평가전이 꿈의 경기였던 베트남 선수들에게도 손흥민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후 베트남 선수들은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은근한 눈치 싸움을 벌였고, 순간 겹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까지 연출됐는데요. 몇몇 베트남 선수들은 단순한 악수가 아닌 몸을 숙인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공손한 인사까지 했으며 토트넘 유니폼을 가져와 사인을 받기도 했죠. 이처럼 경기 후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고 만나는 것 자체가 베트남 선수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으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며 꿈을 이룬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의 모든 것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까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향력이 이젠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던 6.25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한했던 주한 영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손흥민과 같은 한국 젊은이들 덕분에 이분들이 피 흘려 한국을 지킨 보람을 느낀다 라며 한국 젊은 세대의 모습을 극찬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전 세계 국가에 다시 펄럭이기 시작한 태극기가 한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희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기사는 무려 30년 동안 자비로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한 한국전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이처럼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물론 쓰이는 경비까지 전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곧이어 이들이 한국의 한 작은 욕실 화장품 브랜드라는 사실에 크게 경악하는데요. 이들은 사실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16개 참전국 전체 정부관저에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 감사를 전하는 등 이미 여러 번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 기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거죠. 감동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후원 문의가 몰리며 이들은 최근 특별한 후원 상품까지 출시하는데요. 9,900원으로 백화점 상품권, 아이패드, 다양한 욕실용품 등 경품을 얻을 수 있는 랜덤 후원 박스는 구매 즉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후원에 쓰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이들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후원자 명단에도 구매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니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외에 이 후원 태극기 볼캡을 구매하신 분들 중 2분을 선정하여 토트넘 직관 티켓도 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매로 후원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평범한 한국인 한 사람이 전 세계의 한국인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다였습니다.